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웰다잉 협의회 강사 한여진입니다. 오늘은 웰다잉과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인생과 삶과 작별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낙심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조금 더 발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떠할까요? 죽음은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 않은 죽음의 실체로 인하여 때때로 기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죽음이 현존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막연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극심한 공포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린 나이에 단절되었고 또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 한 아이의 그 인생이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의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살아오는 동안 시어머님과 친정 아버님을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은 적당한 나이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얼굴을 보았을 때에 제 마음에 평안까지도 깃드는 것을 느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이 죽었을 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제 안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이며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미리 스스로 잘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출산 준비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보편적인 죽음이 될 텐데요. 웰다잉은 사람은 언제나 죽으며 누구나 죽으며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행복하게 죽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지, 행복하게 죽음을 맞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행복한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손님이 집에 온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귀한 손님이 집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허송 시간을 보내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손님을 위하여 장을 보고 또 청소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에 분주하게 몸은 움직이지만 그 마음은 행복감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손님과 나눌 교제와 또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그 죽음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손님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죽음이 어느 날 다가왔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써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써니라는 영화를 보면 여고 동창생들이 즐겁게 지내다가 어른이 된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던 친구들은 그 친구의 부고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옛날을 추억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친구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친구의 유언장을 받게 됩니다. 그 유언장에는 울지 말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 가, 이런 내용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죽은 친구의 뜻을 받아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함께 즐기며 춤추었던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장례식장은 갑자기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이 삶에 대해서 매일이 마지막이듯이 눈을 뜨면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즐기면서 또 선물로 왔다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어때? 내년에 하면 또 어때?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오늘이,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웰다잉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도 웰리빙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왕에 사는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삶은 여행이다 라는 말에 여행과 비추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벌써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 마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행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첫째는 설레임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행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며칠을 갈 것인지, 누구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즐기는 삶입니다. 여행을 가서 이제 있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어진 이 여행지에서의 삶, 여행지에서의 풍경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또 같이 간 동행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할 때는 우리가 있었던 자리, 그 이 여행에 있던 흔적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여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무슨 기대해?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이 똑같지. 큰 변화가 없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삶은 많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밤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제 뇌를 스치면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이 매일 같았고 그날이 그날 같았지만 이 하루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 벅찬 감동으로 저에게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날이 그날인 것이 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감사였구나. 그것이
삶에 대한 그 만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또 만나서 어떤 이야기꽃을 피울지, 이런 삶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삶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은 항상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부자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삶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쫓기듯 살지 않고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이 생기면 좋은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줄 알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또 가족들에게도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이런 삶도 참 평범하지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우리가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던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던 흔적들은 깨끗이 지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행복이면 뒤집으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달려있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가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만 달러를 주겠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해보면 5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부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에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혹자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착하고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었어요. 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학위를 받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부럽지 않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곳에는 왜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족이나 행복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매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있고 없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모두가 행복하거나 아프다고 모두가 불행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상태에서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상태를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진정한 행복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은 말씀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기분이 좋은 것이고 불행은 기분이 나쁜 것이야. 여기서 기라는 것은 기가 통한다는 거. 기가 우리의 마음에 통하여서 마음이 좋아지는 상태가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를 쓰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 기를 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를 쓰다 보니 기가 다 빠져나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웰다잉의 행복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입니다. 이것은 다 알듯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다면 사람은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의 두 글자를 이행시로 지어보면 비는 비참하지 말라. 교는 교만해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참해지지는 않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증가하면 또 남이 증가하면 나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비교하다 보면 결국 나의 삶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다가 죽는 거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욕망을 비워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더 많으면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고 더 큰 거, 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99칸을 가진 부자가 한 칸을 더 채우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쓴다는 거. 가지고 있는 그 99칸에 감사하고 살고 나누고 산다면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바로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게 감사하면서 나에게 맞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채우고 할 수 없는 선에서는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응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금방 적응하고 또 금방 실증을 냅니다. 새 옷을 사면 얼마나 그 기쁜 마음이 가겠습니까? 새 차를 사면 어떻고 새 가방을 장만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더라도 그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어쩌면 그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더 높은 것,
더한 것들을 이루고 성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쓴다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한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 또 우정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아무리 채워도 끝없이 더 많이 채워지고 또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기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감정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성공은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첫 번째, 몰입을 해야 합니다. 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살아있음을 더 많이 느끼고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너무 큰 것으로 잡지 마시고 죽음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행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의 좋은 방법은 감탄하는 일입니다. 오, 그래? 그랬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별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 한번 가정에서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할 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그러한 감정들을 나눌 때 또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일들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즐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웰다잉을 공부한 뒤로 나의 인생에 전환점으로 삼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며 즐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죽어도 후회는 없을 것인가?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자.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렇게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시도하며 살 것이냐, 포기하며 살 것이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60이 넘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남동생 2명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로 가리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가장 큰 딸이었던 이분에게는 미술 공부를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맞이라는 이유로 남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당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에 활기를 찾고 즐거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마도 달란트가 있었나 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잘 그려서 곧 전시회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몰입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전환하여서 시간을 당겨 쓰는 것을 바로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예측하고 또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예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측하여서 우리는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때 그 일을 조금 더 해볼 걸. 이 일을 했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랬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후회, 관계에서의 잘못된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청소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한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남기지 마시고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한을 남기지 마시고 억울한 거에 대한 한을만 남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행복지수, 그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몰입할 수 있는 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에 행복을 찾으며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선물을 줄 때, 나 이거 별론데? 나 이 색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걸 샀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정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건강의 준비인데요. 살다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내 다리로 걷고 또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먹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 남기지 말고 추억을 만들고 다시 가고 싶은 그러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은 자리가 한으로 남지 않고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며 살고 또 그렇게 기억하며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길 것인지 죽어갈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은 살아서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그렇게 나의 것을 남에게도 또 주변에도 자녀들에도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는 거, 살아있을 때 함께 나누어 쓰는 거, 재산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주는 것은 유산으로, 유언장으로 작성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아들에게 유언장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쓴 나이가 어머니가 75세 정도에 되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75세 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아들에게 할 말을 글로 남기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건강할 때 또 생각이 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삶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늘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단 말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강의 나가서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 왜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면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